2시 1분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, 오후를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. 상황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는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. 위메이드, NFT 대장주의 하락. 어제도 하락이 나왔고 그저께부터 조금 시작이 나와서 3일 연속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뭐 세금 부과라던가 게임 규제 등 여러 가지 또 항상 오르면은 이런 소식이 들려오죠. 네. 무엇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? 뭐 그동안 이제 한 달, 2달 가까이 네, NFT, 최고의 주식이었죠. 그렇죠. NFT, 뭐 메타버스 최고의 테마였고 최고의 주식이었죠. 말씀하신 것처럼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과몰입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이따가도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이제는 뭐 하드웨어, IT라든지 뭐 이런 좀 이제 거의 뭐 전 주식 시장이 뭐 NFT, 뭐 메타버스만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스치면 상한가였죠.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여줬었고 또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규제 우려감들 또 실제 NFT를 하겠다, 뭐 메타버스를 준비 중이다 하는 것이 있어도 이게 정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던 인식들,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과도한 시장 몰입 속에 이상 열풍이 나타났고 지금 구간에서는 쉬어가고 있는 상황. 일단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 NFT와 메타버스주는 시대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물론 최근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 혹은 손실이 좀 늘어났겠지만 그럼에도 크게 흔들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. 위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메타버스하고 NFT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메타버스는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접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좀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을 꺾기 힘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,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뭐 사무 업무를 보든 무엇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성장 모멘텀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반면에 NFT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왜요? 뭐 제가 아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반대로 남자친구분께서 네. 나 NFT 때문에 무슨 게임 할 거야 어. 하면 좋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? 돈 많이 벌어. 돈이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이게 그 게임을 하기 위해 일정의 파생적인 좀 토큰인 것이지 네.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내가 채굴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한 3천만 원씩 샀어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? 못한다라는 것이죠. 문제는 이상과 현실은 상당히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NFT는 너무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좀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다.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앞으로 시장을 선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계가 메타버스라고 하더라도 좀 피할 수 없는 플랫폼이지만 이게 당장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미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. 과거에 우리가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닷컴 열풍과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막 20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되고 했을 때 이게 보급화되는데 한 최소 한 4, 5년 이상 걸렸거든요. 그러면은 메타버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일단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고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뭐 크게 조정이 나오고 반등은 상당히 미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분별하게 저가 매수 혹은 물타기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다. 오히려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메타버스와 NFT를 조금 나누어서 봐야 된다. 유창희 대표님의 그 나누는 기준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나누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한번 투자 판단 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또 많은 분들이 이 NFT 메타버스주들에 열광하다 보니 그동안 이제 대장주였던 위메이드 그리고 많이 올랐던 뭐 NC소프트가 하락하는 반면에 네. 또 증권사 리포트로 인해서 확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. 네. 애니플러스 증권사 저평가 분석이 나왔고 그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도 또 NFT 메타버스에 엮여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다른 종목들이 하락할 때 오히려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어요. 네.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 발굴하고자 하는 욕심?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증권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때문에 하드웨어, IT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
우리가 뭐 메타버스든 NFT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투지폰을 가지고 이거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마트폰이 필요할 것이고 또 좋은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저는 당연히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뭐 어떤 기업이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다, 어떤 된 기업이 뭐 업무 협약을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.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이 회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중간 공급을 하고 또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뭐 아직까지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느냐? 네. 저는 뭐 실적 흐름을 본다라면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이미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었고 좀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메타버스 NFT 관련해 가지고 약간 그 안에서 후발주의 성격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또 내일도 뭐 어떤 모습을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런 종목 추격 매수하기는 쉽진 않다.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미 그 매물대 지난 6월달 형성됐던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양봉이 나오면 상한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네. 이것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애니플러스 상한가 그 배경까지 확인해 봤습니다. 요즘 이제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 발굴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이런 리포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지 더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. 통신 장비주의 부활인가요? RFHIC입니다. 저희가 통신 장비주를 지난해, 지지난해 부활이란 단어를 정말 수십 번, 수백 번 외쳐봤는데 그때마다 부활하려다 말았던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였어요. 그런데 그쵸. 오늘 5G 장비주의 상승 배경에는 뭐 반도체 이야기도 있지만 또 메타버스 이야기도 네. 있고 좀 판이 바뀌나요? 어떻게 보세요? 그쵸. 뭐 5G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몇 번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코로나 종국이 좀 안정화. 물론 이제 다시 뭐 3,000명을 뛰어넘어서 오늘 4,000명 정도 돌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럽처럼 봉쇄로 갈 것이냐?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. 유럽은 뭐 독일 같은 경우 뭐 5, 6만 명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전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코로나가 좀 안정화됐을 때 얘기가 나온 게 5G 투자 관련된 거였거든요. 그리고 이제 5G 투자는 계속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에 퀄컴의 실적을 보시면 5G 칩 그 판매가 급증해가지고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온 거거든요. 그럼 5G 칩은 판매가 된 스마트폰 판매를 해놓고 나서 5G 서비스를 안 하게 된다라면 난리 나겠죠. 그래서 이러한 투자는 계속해서 유럽이라든지 북미를 중심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한 통신 장비 수요가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,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번 솔솔 나왔었습니다. 최근에. 그리고 제가 그제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메타버스가 됐든 뭐 이런 NFT가 됐든 이런 거에 기본 자율주행이 됐든 네. 기본 시스템이 되려면 통신 서비스가 돼야 돼요. 통신이 안 된다라면 맞아요. 기본이죠.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율주행 아무리 좋다고 해도 통신이 먹통이면 자율주행 되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뭐 NFT, 메타버스 관련된 약 후발주자 성격, IT 섹터가 움직였었던 것처럼 이런 플랫폼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한 번 더 연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중에서 RFHIC는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. 사도 되는지 투자 의견과 함께 또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 올려주셨네요. 우리나라 통신 3사가 5G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줄이고 있나요? 뭐 그렇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계속해서 이제 늘리고는 있는데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좀 속도가 투자의 속도가요? 네, 투자의 네.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고 이것은 코로나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좋지 못했죠. 그러다 보니까 4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 혹은 4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관련해서의 어떤 계속해서 그 통신 장비를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AT&T 관련해서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지만
버라이즌 관련해서 매출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낙수 효과는 내년에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5G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통신 사업 부분을 접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꼭 미국, 북미 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단기 바닥이 좀 확인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원래는 저는 좀 10월 달쯤에 한번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서 10월 달에 좀 5G 관련된 통신 장비 좀 지켜보자. 웨이드 코로나도 시행이 되고 하니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11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이라서 이렇게 한번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 쉽게 다시 바닥에 내려가는 경우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RFHIC 그리고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솔직히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쉰 게 참 말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는 다 통신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지연된다, 뭐가 지연된다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. 만약에 이 순환매 순서가 와준다면 통신 장비주 내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?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또 한 번 떠오르게 됐을 때 5G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네. 저는 충분히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에서 보신다면 외국인들 한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통신 장비주 관련해서 매수세가 유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기간도 좀 간헐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, 그래서 통신 장비주는 한 종목 정도는 잘 골라서 조금은 시간 좀 길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, 네. 저는 일단은 뭐 방금 RFHIC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서진 있어요. 시스템, 네, 서진 좋죠. 시스템도 주가가 먼저 치고,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 회사는 저점을 확인시켜주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. 그래서 꼭 5G가 아니라도 다른 사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이야기해 주셨고요. 이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나누어 봤습니다. 마지막 상황실 함께 해보시죠. 램 테크놀로지 말이 많다 많아 정말 말이 많습니다. 불화수소 관련 특허 등록을 둘러싸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찾아봤는데 찾아볼수록 헷갈리더라고요. 이 기다 아니다 이게 딱 정해지면 좋겠는데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다가 또 기술은 맞다 그러고 지금 나온 이야기는 어떤가요? 저도 모르죠. 관계자분은 여기 안 치고 네. 싶어요. 네.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저께죠. 이제 관련된 특허 뉴스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, 어저께도 거의 16%인가요? 상승세를 장중에 보여주다가 거의 상한가였죠. 어저께도 거의 상한가에 갔다가 네. 한 16%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, 어제 하루만 고점에서 만약에 최고점이 물렸으면 거의 한 40, 거의 50% 거의 반토막 나는 손실을 좀 보는 흐름이었고,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, 회사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. 초고순도 불화수소 정제법 관련해서의 특허를 취득한 건 맞다. 우리가 이 불화수소의 농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99.999%나 99.9999%나 뭔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이 뒤로 가서 0.0001을 더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이게 일반 초고집도 설비에서 사용되느냐 아니면 일반 그냥 화학 제품으로 사용되느냐, 그 구분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, 그러니까 9자가 0.9, 점 이하 숫자가 9가 15자리까지는 가줘야 된다. 그래서 99.99999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줘야지 그걸 인정을 받는다라고 각오했었고, 그러한 회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번에 램 테크놀로지가 그러한 기술을 성공한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특허를 취득한 건 맞고, 중요한 거는 지금 정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? 만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. 대량 생산을 해야지 결국 회사가 돈이 되는 것이지,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미국에선가요? 어디선가 6G 서비스, 6G 서비스를 50m인가요? 500m인가 제가 그때 뉴스를 봤는데 서비스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기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서비스 안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기술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당장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, 또 공장을 지금 당진인가요? 그쪽에 공장을
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약간의 행정소송이 좀 걸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회사에서는 뭔가 좀 완벽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좀 노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부자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 발이 아닌 공식적인 회사가 아닌 좀 다른 그러니까요. 루트로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약간 이제 좀 확대, 좀 거품을 끼면서 내용이 좀 발표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급등시키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아니다. 그렇게까지 이거 발표할 정도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진정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당사가 지금 제휴하고 있는 그런 대행사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다라는 게,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기사화됐을지 참 궁금한데, 그럼 램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네. 워낙 지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네.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유의해야 될 점과 어떤 회사인지만 전해드릴게요. 네, 뭐 반도체용 시가계획이라는 박리의 그 기술 관련된 화학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.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, 뭐 페어차일드 반도체 등 국내 회사뿐이 아니라 해외 관련돼서도 유수의 업체들과 계속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하고 수익을 보여주는데 수익이라고 해도 뭐 엄청난 수익은 아니에요. 그래서 안정적인 그냥 정말 그냥 견실한 중소기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슈가 나온 게 어떤 회사가 의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난 11월 초에 그러니까 11월 그 2일인가요? 그 3일인가요? 한번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좀 2주 정도 있다가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라서 어떤 약간 불순한 세력이 좀 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좀 이거 조사를 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.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계속 갭상한가로 가는 경우도 주목을 가고, 받으면서, 예, 주목을 네. 받으면서 어쨌든 기술이 있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.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. 일단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봐야 되는데 내일 만에 갭상한가라면 또 매수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은 상한가가 풀린다라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림자님이 그렇게 올려주셨어요. 불화수소는 어차피 국산화가 필요하다. 맞습니다. 국산화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 기술력에 있어서 램테크놀로지가 주목받을 수 있었고요. 하지만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이상하게 나온 소스의 경우에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겠네요.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봤고요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